안녕하세요. 닉시작의 주식공부 닉시작입니다. 오늘은 매매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해요. 밤이라서 목소리를 조금만 낮춰서 녹음하겠습니다. 매매는 결국 매수와 매도가 가장 중요한데 대부분이 매수보다 매도가 중요하고 또한 매수보다 매도가 더 어렵다고들 많이 합니다. 이건 초보자뿐만 아니라 전문가분들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예전 저의 매매를 돌이켜보면 어떨 때는 손절이든 익절이든 매도가 굉장히 쉽게 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매도 자체가 너무 힘들 때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건 바로 매수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 매도가 쉬워지는지 어려워지는지 결정이 되더라고요. 좋은 매도는 바로 좋은 매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매수라는 건 직감적으로 하는 게 아닌 합리적인 기준에 맞춰 매수하는 걸 의미하죠. 그럼 이런 매매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차트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추세와 조정, 두 번째는 지지와 저항, 세 번째는 돌파와 실패입니다. 첫 번째, 추세와 조정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매매는 바로 추세를 따라 매매하는 것인데요. 추세가 형성되면 매수세가 붙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적정 가격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통해 다시 적정 가격대로 정돈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매매자는 이러한 적정 가격대로 왔을 때 매수를 해야 시장에서 허구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만약 상승을 한 만큼 하락을 하게 된다면 그건 상승 추세가 형성된 게 아닌 그냥 옆으로 횡보하는 추세가 되는 거죠. 즉 조정의 깊이를 보고 추세의 방향을 대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조정 비율을 보면 피보나치 수열에 따라서 23.6%, 38.2%, 61.8%, 78.6%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는 비율과 이평선을 통해 추세와 조정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지지와 저항입니다. 지지와 저항은 정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널이나 이평선 혹은 특정 가격대 등등 다양하게 지지와 저항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지지와 저항은 반드시 지켜지는 선이 아니라 매매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먼저 채널을 활용한 지지와 저항입니다. 채널을 설정하는 방법도 다양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저점과 고점을 연결한 채널을 설정해 봤습니다. 채널을 활용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 있고 그 외에 다양한 활용 방법이 있는데 이건 따로 분류해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이번엔 이평선을 활용한 지지와 저항입니다. 이평선의 설정도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가장 흔히 사용하는 5, 20, 60 이평선으로 만들어 봤어요. 역배열 상황에선 각 이평선이 저항 역할을 하고 정배열 상황에선 이평선들이 지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번엔 특정 가격대를 활용한 지지와 저항입니다. 전 고점과 전 저점은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하죠. 이 밖에도 조정 비율이나 거래량, 매물대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각자에 맞게 지지와 저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돌파와 실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돌파는 새로운 추세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기도 하지만 실패로 이어지면 개미들의 무덤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채널을 활용한 돌파와 실패입니다. 앞에서 두 번의 실패가 나오고 그 다음 완전한 돌파가 나오며 상승을 하네요. 이번엔 이평선을 활용한 돌파와 실패입니다. 하나는 돌파에 성공하며 상승을 하고 또 하나는 돌파에 실패를 하며 그 뒤로 쭉 하락을 하네요. 마지막으로 특정 가격대의 돌파와 실패입니다. 차트를 보면 정고점을 돌파하듯 하며 실패를 두 번 하고 세 번째에서는 돌파를 성공합니다. 이것으로 매매의 기준을 잡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추세와 조정, 지지와 저항, 그리고 돌파와 실패는 각자의 입장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 딱히 이건 이거다 라고 못 박을 순 없어요. 하지만 각자의 관점에 맞춰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은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본론인 매매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야 본론으로 넘어왔네요. 힘드네요. 사키다 전법으로 유명한 혼마 문에히사는 이렇게 말을 하였죠. 거래의 첫 번째 핵심은 자기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데 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인데요. 거래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는 건 결국 계좌의 손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즉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마음의 상처도 덜 받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손실은 작고 수익은 크게 잡을 수 있을지 차트를 보면서 매매 기준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특정 가격대 돌파를 활용한 기준입니다. 차트의 노란색 동그라미를 보면 정고점을 갭으로 돌파하며 시초가가 형성이 돼요. 그럼 정고점을 기준선으로 잡고 매수를 하게 된다면 만약 손절을 하였을 경우라도 마이너스 1.5% 정도가 나오네요. 저는 이 정도면 감내할 수 있는 손실이라고 봐요. 그럼 정고점인 검은색 선을 기준선으로 잡고 시초가부터 매수를 시작하여 노란 동그라미 부분에서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준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면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녀석은 운이 좋아서 바로 상승을 하였으니 이번엔 익절을 위한 기준선을 잡아볼게요. 차트를 좀 더 확대를 해봤습니다. 첫 상승을 노란색 기둥으로 잡아서 25% 조정해서 1차 라인으로 잡고 혹시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으니 그 부분에서 절반만 익절을 합니다. 그리고 50% 조정해서 2차 라인으로 기준을 잡고 나머지를 익절하면 합리적인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50% 이상 하락하면 그건 조정이 아닌 그냥 하락으로 보기 때문에 최종 라인은 50% 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른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엔 이평선의 지지를 활용한 기준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처음 큰 동그라미에서 거래량을 동반하며 차트를 정배열로 만들고 조정을 하는데 검은색 이평선을 기준으로 손절 라인으로 잡으면 만약 하락을 하여도 손실은 최소화되고 정배열이기 때문에 상승을 할 확률은 높아서 합리적인 매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 맞게 익절 라인을 새로 설정하면 되겠네요. 이번엔 추세와 조정을 활용한 기준을 보도록 할게요. 처음 상승을 하고 50% 정도 조정 구간에서 노란색 동그라미를 보면 도치가 3개가 나란히 나옵니다. 그중 첫 번째 도치는 아랫꼬리를 달면서 종가가 50% 조정 위에서 마무리를 하며 기존의 하락이 멈추었음을 암시하는 듯 하네요. 그럼 첫 번째 도치의 아랫꼬리를 기준으로 잡고 그 다음날 시초가부터 매수를 시작하여 기준선까지 매수 구역으로 잡으면 만약 하락을 하여도 손절 라인이 1%에서 2%밖에 안되고 이 자리에서는 상승의 이력도 높아 보여서 아주 좋은 자리라 할 수 있겠어요. 이렇듯 합리적인 기준을 잡고 매수를 하면 만약 손절을 하더라도 의미 있는 손절이 될 수 있고 마음의 상처는 입진 않겠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하락을 하니까 손실을 참기 힘드니까 무작정 손절을 해버리면 거래할 때마다 계속 마음의 상처만 남게 되는 거죠. 매수할 때 고려해야 할 상황이 너무나도 많지만 최종적으로 매수하기 전 어디를 기준으로 손절할지를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침투 전에 퇴로 확보를 하는 건 작전의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죠. 아무튼 시간이 너무 늦어버렸네요. 영상을 만들 때마다 많은 걸 담고 싶지만 제가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한 건지 몰라도 만들고 나면 뭔가 아쉬운 게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뭐 일단 무작위적으로 생각나는 걸 막 만들어서 올려놓고 나중에 보기 편하게 순차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부족한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도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잠자러 가보겠습니다. 닉시작의 주식공부 닉시작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